누가 열심히 정리를 하시나 봐요 지금. 누군지 좀 이 잠깐 제가 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열심히 하고 아 저는 20 대고요. 제가 쪼끔 다른 20 대보다는 쪼끔 다르게 좀 머리가 어떻게 좀 트인 것 같아요. 좀 갇힌 어떤 그런 삶을 살기가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좀 알아듣게 됐는지 먼저 좀 공유를 하면서 제가 브론즈 빌더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 아메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빠가 음악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어 저도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음악이 아시다시피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약간 제가 하면 도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20 대를 바쳐서 했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음악이 제 삶의 엄청난 큰 부분이었어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갈 만큼. 이제 사춘기가 올 쯤 음악 듣고 풀고 사춘기가 올 쯤 연주하고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엄마 아빠 말로는 사춘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스타일 자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엔 뜻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미리 받으셨는지 음악을 한다니까 "밀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20 대를 바쳐서 음악을 했을 때 후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또 있을 텐데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좋아하는 걸 찾다가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컴퓨터만 보고 일하죠. 근데 자동차 회사에 가면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타볼 수도 있고 경험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런 호기심에 이제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게 됐는데 운 좋게 이제 19 살에 최연소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갔던 데는 이제 벤츠 사거든요. 이제 거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진짜 바쳐 모든 걸 바쳐서 했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아서 왔는데 어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라는 현실 점검이 된 거죠. 그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제 한 날 회사를 태워 주시다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근데 내가 이 사업만큼은 니한테 물려주고 싶으니까 제대로 알아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뭔가를 강력하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베이를 쪼금씩 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어 제 맘대로 한 거죠. 제 맘대로 했어요, 제 맘대로. 이게 제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맘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GAR도 바뀌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런 핀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제대로 아메이에 재미를 붙여서 실제로 되는 방법들을 배워서 결과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브론즈 빌더를 생각하는 브론즈 빌더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자면 어 누구나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필드를 뛰다가 만나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나아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셨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다 깨놓고 얘기해서 100만 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한테. 100만 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 100만 원은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돈이죠. 왜? 하고 싶은 게 1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꼭 필요한 걸 100만 원이 없어서 못 해요. 그리고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쪼끔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여유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에 대한 거를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핀이 나왔네.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한 번만 딱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자동차를 팔았을 거예요. 왜? 돈이 되거든요. 자동차를 팔면 돈이 돼요. 왜? 많이 팔면 되잖아. 자동차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제가 100만 원이 한 번 들어왔을 것 같으면 자동차를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매달 매달 들어온다면요? 완전 게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매달 매달 들어오게끔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쪼끔 다르죠? 제가 왜 매달 매달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집착이라기보다 집중을 하냐면 제가 캐시플로우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보통은 회장님이랑 저랑 비교하진 않죠, 직원이. 그렇잖아요. 너무 순수해서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은 30분 회사 들어와 갖고 결제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나는 8시간 일하고 200은 몇십만 원을 받는 거죠. 왜 불공평하죠? 시간을 내가 훨씬 많이 썼는데 왜 회장님이 훨씬 많이 받죠? 이렇게 의문점이 생겨난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회장님한테는 캐시플로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쪼끔 세상을 보니깐요, 캐시플로우가 많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가진 사람, 뭐 공장을 가진 사람, 뭐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저를 기업으로 봤을 때 저는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해 봤을 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월급은 아니죠, 월급은. 왜냐면 제가 아메이를 알아들었던 이유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는데 월급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월급이 캐시플로우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 나는 뭘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지?' 했더니 누구든지 치약 쓰고 머리 감는다는 거지. 삼성 볼게요. 삼성이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를 해서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죠? 왜 괜찮아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밑에. 설탕이 계속 나가거든요. LG는요? 치약, 럭키 치약 계속 팔리죠. 롯데는요? 껌.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어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하나 몇백억짜리를 망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업이라고 봤을 때 저는 뭘 해서 안 망하려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브론즈 빌더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고정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숨 쉬어서 100만 원 나가잖아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다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브론즈 빌더가 생겼어. 100만 원 벌자. 이렇게 해서 100만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제 인생의 전반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겠어요. 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즐겼어요, 만드는 걸. 그러면 비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주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자유. 자, 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학원비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기부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 노후 준비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100만 원만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여유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비비를 이런 관점으로 본 것 같아요. 비비가 사실 뭐 100만 원 뭐 직장인들한테는 뭐 이렇게
월급이랑 비교했을 때는 작은 돈이죠. 근데 제가요, 필드를 뛰다가 엄청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돈이 많고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알고 욕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고 어 그냥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그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누구나 소비는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사람과 욕구 있는 사람을 저는 찾아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막 필드를 막 즐겁게 뛰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우리나라에 보면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주인이 어디 다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주변에 많나요? 주변에 많아요? 왜 그렇죠? 캐시플로우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돈이 있으면 95%는 5%가 나눠 갖고요. 5%는 95%가 나눠 가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95%에 들어갈 것이냐 5%에 들어갈 것이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비만 만들어도 95%를 가지는 5%의 귀염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귀염둥이의 자격으로라도. 왜냐하면 매달 매달 들어오니까 이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사람을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매력적일 수 있게 도와줘요. 네. 어 아메이를 좀 파리 피플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메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듣기 싫어요. 왜?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잖아요. 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봤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내가 본 비전은 엄청난 이 캐시플로우 이 귀염둥이에 속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 비비를 그렇게 파리 피플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솔직히 팔아도 돼요. 제품이 훌륭하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계속 갈 수 있는 계속 나와야 되니까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엄청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엄청나게 밀착을 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비를 그냥 비비는 계속 그냥 돌아가요. 어 그리고 제가 100만 원 얘기하면서 되게 필드 나가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100만 원이 우스울 수도 있고요. 되게 클 수도 있어요. 본인의 욕구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100만 원 정도 버는 일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100% 이렇게는 못 해요. 왜? 제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대충 '아 이렇게 흘러갈 거다.' 정도는 알아요. 근데 100만 원 정도 버는 일은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순 노동이 되게 많잖아요.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이걸 대입해도 빠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비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비비를 왜 성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약간 좀 결핍이 있는 곳에서 욕구를 되게 많이 찾아요. 자,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을 때 제일 힘이 없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좀 잔고가 쪼끔 계산될 때 계산 안 되고 막 쓸 수 있을 때는 신나요. 엄청 에너지가 좋은데 이게 잔고가 약간 보인다 이럴 때 약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니까 '왜 내 캐파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지 않아요? 그게 100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고 뭐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이럴 거면 키워야죠. 캐시플로우 키워야죠. 근데 사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필요한 것들이 100만 원으로는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작을까?'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캐시플로우를 제대로 만들어서 내가 좀 쓸 거 쓰고 좀 여유롭게 좀 살아 봐야 되겠다. 그 기분을 좀 느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욕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아메를 한대요. 그러면은 '아 아메를 하는구나.'가 아니고 '왜 아메를 할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 아메를 하구나. 끝.' 이렇게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있죠. 본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저는 제 욕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비비를 제대로 작전 짜고 한 거죠. 제가 100만 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20 대잖아요. 근데 제가 19 살에 회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 직장인들의 꿀 같은 시간이 언제죠? 점심시간이잖아요. 오전에는 점심시간 기다리고 오후에는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한 잔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리니까 언니들이 한 잔씩 사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사는 데 있잖아요. 저한테 왜 안 사내요. 한 번밖에 안 얻어 먹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외상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외상이구나. 외상이네. 아 왜 여유가 원래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땐 순수해서 몰랐는데 한 몇 년 일하다가 또 다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있잖아요. 몇 명이 갔더라. 한 6 명, 6 명 이렇게 막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그냥 제가 기분 좋게 샀어요. 저는 막 그런 데 막 이런 게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냥 샀어요. 근데 있잖아요. 외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외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외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느꼈죠. 근데 거기서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과장님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고민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커피가 3천 얼마잖아요. 5 잔하면 얼마예요? 거의 2만 원 돈이자 6 잔하면 2만 원 돈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2만 원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장님인데.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만 원에. 너무 충격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진짜 제일 큰 특징은 여유예요. 저는 그 여유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작전을 짜서 엄청나게 재밌게 게임처럼 한 거예요. 게임처럼 했어요. 어 쪼끔 20 대랑 50 대랑 뭐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50 대는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요. 실패하면 좀 꺾여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긴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데 20 대는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게임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40 대, 40 대는 좀 젊은 40 대는 20 대처럼 할 수 있는데 50 대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쓰러지면 일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재밌게 했어요. 거절 많이 받으면은 성공한 데에서 거절 세리 받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재밌게 했는데 사람들의 관찰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100만 원이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커피 그냥 딱 뭐 영화 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딱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20 대라 가능한 여유가 아니고요.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근데 100만 원이 있잖아요. 매달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걸 좀 잘하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쪼끔 이렇게 막 필드 뛰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100만 원 만드는 게 별거 아니네.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미 사업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쯤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세력을 키우
그 브론즈 빌더를 가려면 세레그를 키우죠. 세레그를 키우는데 세레그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키우면서 갈 수 있는 브론즈 빌더, 계속 나올 수 있는 브론즈 빌더를 만들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좀 풀어볼게요. 저는 필드를 어떻게 드냐, 아까 파리피플 되게 싫어한다 했잖아요. 파리피플. 아, 치약은 홈플러스에도 많아요. 근데 요새 생필품이 아메이가 싼 거 알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메이가 훨씬 싸요. 저 그 마트에 갔다가 누가 칫솔 산다고 해갖고 뭐, 예. 아, 죄송해요. 파리피플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 막 팔고 다니는. 아, 쏘리, 죄송합니다. 아, 파는 사람 파리피플이라요. 아, 제가 좀 배려심이 없었네요. 그래서 칫솔을 산다고 해가지고 되게 뭐 어디 여행 갔을 땐가 이렇게 따라서 마트를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칫솔이 만 얼마씩 하고, 2만 원 가까이 하고 19,800원인가. 그래서 너무 쇼킹했어요. 생필품이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은 밥 사 먹고 생활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 말고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편한 점을 찾습니다, 저는. 자, 어떤 사람한테 가면 불편한 점이 한 개라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찾아요. 근데 불편한 점을 내가 보이는 거 말고, 내가 보이는 걸로 파고들 수도 있지만 내가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불편한 점,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고쳐줘요. 자, 어떻게 고치냐면 그 사람이 진짜 감동받을 수 있게 고쳐요. 저는 치약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그냥 안 해요. 왜 치석이 없어지는, 써봐라, 치석 100% 없어진다. 써보고 어떤지 꼭 얘기해라. 이렇게 해요. 써보고 있잖아. 꼭 잘 써래. 조금만 써야 된대. 이런 거 안 해요. 뚜껑이 왜 입구가 작냐면 이런 거 나중에 해요. 그런 거 하면 듣기 싫거든요. 보통 파리피플이 그렇게 해요. 특장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별로 안 멋있어요. 아, 말해줄 수 있죠. 말해줘도 돼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막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치약, 예를 들어 잇몸이 내려앉아. 그럼 우리 치약 쓰면 그 대박 좋거든요. 잇몸 안 내려앉아요. 제가 교정했는데 저는 스케일링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치석이 한 개도 없어서. 아메이 치약을 어렸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그래서 치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케일링 하러 가도 뭐 별로 뭐 1분 만에 끝나요, 저는. 뭐 대충 하는 그 돈 받아 먹으려고 약간 그 하는 신용하거든요. 저한테. 왜? 저 아메이 치약도 쓰고요. 칫솔도 쓰고,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치간 칫솔도 써요. 그래서 되게 깨끗한가 봐요. 그래서 그 치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아니요, 안 멋있는 게 아니고 특정점을 얘기하면 안 멋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저랑 콜라보 하세요. 제가 하는 거랑 콜라보를 해서 더 좋은 리더님의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불편한 걸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게 도와줘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지 제대로 쓰고 어떤지 꼭 얘기해 달래요, 저는. 이거 쓰니까 어때? 좋아? 이런 거 전 절대 안 해요. 시원하지? 촉촉하지? 뭐 이렇게 해요. 왜? 제가 제품을 넣을 때 본인이 불편해서 얘기할 때 프로모션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피부에 여드름 되게 나는 사람 있잖아요. 수분 넣어주면은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내가 시키는 대로 수분 넣었을 때 100% 좋아진다. 퍽퍽한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왜? 제대로 안 썼어요, 그 사람. 만약에 그래 제대로 썼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장 케어하세요. 더 좋잖아요. 아, 네가 수분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장을 좀 고쳐야 되겠다. 네가 지금 수분으로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요. 근데 제품을 넣는 게 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실제로 좋아지게 도와줘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요. 왜? 안 팔거든요. 안 팔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는 해요.
어, 유산균 먹는데 좋대요. 아, 아세로라까지 먹으면 더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 장 운동시켜주거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아세로라가 좋고, 뭐 유산균이 좋고, 이렇게 안 해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서, 아, 야, 진짜 좋아지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귀가 열려요. 그때 얘기해도 안 늦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귀가 열리기 전에 아, 이거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체크를 안 해요. 두려워서. 제대로 썼는지, 제때 발랐는지, 제때 먹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근데요,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엉망이에요, 여드름 때문에. 근데요, 이 사람이요, 건조증 고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드름을 고친다 1번, 건조증을 고친다 2번. 자, 이 표시해 보세요. 자, 몇 번을 고쳐야 될까요? 자, 그 사람은 건조증을 고치고 싶어. 근데 얼굴이 엉망이라서 나는 여드름 고쳐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조증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아요. 두 개 다 하는 거는 경험이 쌓이고 고수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전 두 개 다 넣죠. 전 두 개 다 넣죠. 근데 그 사람이 건조증을 고치기 원한다면 건조증부터 넣어야 돼요. 그러면 유산균 피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왜? 제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꼭 고쳐 주셔야 돼요. 자, 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근데 왜 남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되게 틀에 갇힌 거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를 시키려고 하고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 엄청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시키지 않아요. 선택권을 줘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안 하면 누구 손에? 지 손에. 근데 거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좋아지고 싶거든요. 자기가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유로 아니, 제 이유로 막 제품 전달 안 해요. 진짜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게 도와요. 진심으로. 제가 있잖아요. 이래요. 한날 회사 다른 과장님이 있는데 디톡스를 하다가 있잖아요. 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유산균도 들어가고 맨즈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어, 잘 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 너무 바빠서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다 먹고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너무 바빠갖고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알아서 얘기하겠대. 다음 달에 얘기하겠대. 알아서 연락 주겠대요. 한 두세 번까지는 얘기해줘요. 그러고 나서 기다려줘요. 근데요, 그 제품이 들어간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반이면 제대로 챙겨 먹었으면. 그래서 어떠냐고 했더니 한 개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자, 맨즈팩 먹으면 저는 맨즈팩 먹고 효과 못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저 맨즈팩 너버예요.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맨즈팩 들어가고 안 좋아진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한 개도 안 좋아졌다는 거지. 유산균 먹어도 모르겠고 맨즈팩 먹어도 모르겠고 맛이 돈밥이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요. 한 달치를 오더를 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챙겨 먹었냐고 했어요. 야, 완전 시가 딱딱 맞춰서 잘 챙겨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남았대요.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제대로 안 챙겨 먹은 겁니다. 그리고 자, 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할까? 효과가. 저는 두 가지라 봐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본인이 살 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아지고 싶은 마음 대비 돈이 더 큰 거예요, 아직. 감동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만큼 불편한 게 아닌 거죠. 대충 불편한 거죠. 대충 불편한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한테 "과장님 제 몸 아니고 과장님 몸이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과장님 몸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인 거 알아요. 욕을 해도 알아요.
아직게 뭐하네 이렇게 해도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 명 한 명 불편한 거를 한번 고쳐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불편한 걸 고치면서 디테일하게 묻죠. 그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똑같이 불편한 사람이나 주변에 또 다른 불편한 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명단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인간관계가 없어서 이런 사람 있죠. 그 그 그럼 저는요. 저 20 대인데 20 대가 명단이 많아요? 50 대가 많아요? 죄송해요. 50 대랑 20 대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좀 이렇게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생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인맥으로 봤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더 많겠냐는 거죠. 근데 왜 저는 브론즈빌더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불편한 사람 막 찾아요. 제 욕구로. 제 목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명단 한 명 끝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 있죠? 친구 엄마 아빠 있죠? 친구 언니 있죠? 친구 언니가 결혼했어요. 형부 있죠? 형부 그다음에 언니가 아기 낳았어 둘. 그럼 명단이 몇 명이에요 총? 7 명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한 개씩 있다고요. 애기들도요 소화 안 돼서 입 짧은 애들 있죠? 100% 소화기 안 좋은 거예요. 그 이뮤니티 키즈 있죠? 그 가루. 그거 먹으면요 100% 밥 잘 먹어요. 제가 20 대인데도요 키 성장이나 어떤 어린이 그 소화기 안 좋은 애들 케어를 되게 많이 해 봤는데 그 이뮤니티 들어간 애들 중에 안 좋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져요. 밥 다 잘 먹고요. 2 그릇씩 먹고 이래요. 아. 또 이렇게 조언을 받네요. 정리가 된다. 저도 지금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암해하면서. 예. 좀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도 좀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가족 한 명만 봐도 7 명이 나오잖아요, 명단이. 명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쪼끔 생각을 넓혀서 해 보세요. 내 소비자가 있어. 그 엄마도 있어. 아빠도 있어. 그래서 찾아서 물어요. 예를 들어 내 친구 엄마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묻는 거죠. "집안 내력인가? 엄마 아빠는 어때? 그럼 할아버지에서 내려온 건가? 형제들은? 이모 있어? 삼촌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명단을 찾아 가지고 불편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 봐. 요렇게 해 봐." 이렇게 해도 되고 저한테 바로 번호 달라고 해도 돼요. 저는 제가 움직이거든요. 그 사람을 "네가 봐봐. 네가 이모한테 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거를 꼭 넣고 와. 전달하고 와야 돼."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연습해 볼 만하죠. 근데 아니고선 제가 움직여야 돼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소개 잘해 줘요. 감동을 받으면 본인이 막 다 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안 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소개 잘해 줘요. 그래서 본인을 감동받게 하는 게 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어 어 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욕구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자 이건 뭐냐. 제가 지금까지는 소비자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서 욕구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있죠. 이번 주에 언니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언니 적어요 저는. 그런 명단 절대 안 놓쳐요 저는. "언니 몇 살인데? 무슨 일 하셔?" 뭐 물어봐요. 그래서 욕구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요. 그래서 욕구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통해서 욕구 있는 사람이 나오게끔 파고들고 도와주고 불편한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한 명도 안 놓쳐요 저는.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게 없다. 정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 우리가 생필품 다 쓰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바꿔 쓰라고 해요, 당장 떨어지는 것부터.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봐봐. 생필품 안 쓰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바꿔서 써 봐."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
팩트를 써요. 여자들 같은 경우 팩트 쓰잖아요. 이거 팩트. 하이드라 엄청 좋죠. 저 하이드라 완전 좋아하거든요. 하이드라 막 쓰잖아요. 촉촉해요. 커버도 잘 되고. 옛날 건 좀 커버가 안 되는데 요새 거는 커버가 잘 된단 말이죠. 근데 막 애들 팩트 안 쓰는 사람 없죠? 그러면 "아 진짜 너무 촉촉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봐요 뭔지. 그리고 맨즈팩 이런 것도 사람들 제일 많은 데서 먹어요 저는. 그게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저 밥 먹는 사람들한테 맨즈팩 하나씩 주거든요. 특권이라고 해요. "니 내 옆에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줘요. "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연기자라니요. 아니 진실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좋아요. 하이드라. 하이드라 좋지 않아요? 저 완전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는 좋은 거에 좀 약간 거품 무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욕구 있는 사람도 찾으면서 불편한 걸 막 찾아서 고쳐 주면서 이렇게 좀 넓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갈 때도 그랬고 브론즈 빌더 갈 때도 그랬고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를 바라봤냐면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가려면 파트너가 3%가 3 명이 있는 9%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파트너가 3%를 해야 되죠. 아닙니다. 파트너가 삼 파트너한테 3%를 시키면 안 돼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내 목표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를 통해서 어떻게 3%를 만들지를 내가 궁리해야 돼요. 이 파트너를 믿고 기다려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다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경험치 쌓이지, PB 뜨지, 욕구 있는 사람 나오지, 막 명단 쏟아져 나오지 너무 재밌다니깐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좀 아메이하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예요. 그럼 비즈니스답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학교처럼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만들 때도 3% 이 사람이 3%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3%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자 브론즈 빌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를 3명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제가 브론즈 빌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6%를 만들지를 궁리했죠. 자 그러면 최소 저한테 명단이 몇 명 있어요? 30 명은 있죠. 30 명.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6%만 30명 만들어도 몇 프로죠?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잘 못 고쳐. 예를 들면 뭐 장케어, 뭐 디톡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든 괜찮아요. 건조증 고쳐도 저는 오메가 디톡스를 그렇게 잘 시켜요. 오메가 디톡스랑 건조증을 눈 감고도 고쳐요 저는. 왜? 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오메가 디톡스 했을 때 이렇게 돌리면 완전 부드러운 거 아세요? 물어봐야 돼요. "어깨 좀 뭉친 거 어떻노? 고개 돌려봐라. 잘 돌아가는가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게 손발 저린 거 있는지 없는지 뭐 눈 뻑뻑한 거 없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불편한 걸 잘 찾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오메가 디톡스를 해본 적도 없고 시켜 본 적도 없어. 그럼 그때 해야 돼요. 왜?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을 때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험으로 부딪히면서 저는 실력을 많이 제 걸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파트너한테 예를 들어 6%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파트너도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파트너라면 볼 거고 소비자면 안 보겠죠. 근데 예를 들어 파트너라면 보겠죠. 그때 다 배워요. 그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갈 준비를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움직이는 게 솔선수범해서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업을 뛰었더니 파트너들이 보고 배우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좋아하고 좋아지게 만들어요. 저도 좋아하고 좋아지게 만들고 아내도 그리고 그 사람의 불편한 것도 좋아지고 좋아하게 만들어요. 음. 저는 비비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소비자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욕구 있는 사람 딱 찾아 갖고 파트너 팍 이런 거는 좀 스폰서님한테 제대로 배워 가지고 어 상 상담을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실력을 좀 갖춰서 그런 걸 좀 잘한 것 같은데 소비자 관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생긴 거 있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비비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오메가 디톡스 어떻게 하는지 알지, 건조증 고치는 거 알지, 디톡스 알지, 뭐 키 성장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저 20대인데 제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키 성장할 일이 없는데 오늘 회사, 옛날 회사, 저 회사 그만뒀거든요. 근데 회사 그만뒀는데 그 과장님한테 키 성장 얘기했더니 키주스가 뭐니? 키주스가. 애들 있는 사람은 키주스 얘기하면 눈 반짝합니다. 어. 그런 것들을 안 놓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비를 만들어낼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하면 비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되니까. 도와주면 되니까. 음. 그래서 제가 비비를 사실 볼륨이요. 제가 비비긴 한데요. 파운더스 PT가 다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레드가 다 사업자가 다 있고 나머지도 또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더스 PT 그림이 이미 다 그려진 상태예요. 사실 에메랄드 그림이 다 그려진 거죠. 그래서 9월부터 내년 회계년도는 파운더스 PT를 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목표가 따로 있어요. 제 목표는 뭐냐면 20대 더블 다이몬드입니다. 그거는 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블을 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비는 아 귀염둥이에요. 비비 이제 시작이에요. 저 지금 더블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사람들이 막 맨스펙 좋은지 잘 모르겠대. 이런 게 저한테는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제가 사실 마이웨이 했던 기간도 있겠죠. 근데요, 제가 스폰서를 찾아갔어요. 지금 제 스폰서님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 돼도 잘 안 돼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스폰서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요, 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스폰서님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사람 도와주겠어요.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도와주겠어요. 눈 반짝반짝하고 잘하고 싶은 사람 돕죠, 당연히. 그러니까 찾아가요. 안 돼도 찾아가요.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잔소리 들을 생각으로 찾아갔거든요. 이러한 패기도 필요합니다. 잔소리도 듣고 어쨌든 내가 성장하려면 잔소리 듣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하게 돼요? 계속 풀면 돼요. 계속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공식에 넣어서 풀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죠. 그 시간에 푸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향이 좀 장머리형이거든요. 가슴이 좀 부족해요. 근데 머리형이 좀 셌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근데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상담하고요. 딱 바로 약속 잡고 예를 들어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그럼 수요일 날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만날 사람한테 가서 도와줄 거를 월, 화, 수에 다 준비해서 가요. 왜? 데드라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한없이 무기한 연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 움직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어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되게 하지?'를 궁리하세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랑 제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동료는 사실 제 관심 밖이었어요. 동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봤는데 회장님은 이렇게 동료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를 잘 입력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요. 이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요.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시대에 흘러가는 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상상하고 그려갖고 해보고 피드백해요.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장님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런 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내가 되는 방향으로 궁리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0%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제 경험을 좀 나눠봤는데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요새 또 SNS 시대잖아요. 그래 갖고 이 줌하는 이 예쁜 장면을 다 같이 캡처를 해 갖고 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저를 태그해서 좀 올려주시면 저도 리더님들 홍보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돼 갖고 좀 이렇게 안내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어 제가 아이디는 안수진 리더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이 캡처를 예쁘게 해 가지고 이게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서로서로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